안녕하세요. 앵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프리토킹으로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ASMR 자체가 제가 올린 지 2년이 좀 넘었으니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쵸? 그리고 전에 올라갔던 ASMR이 그 롤플레잉 영상이었어서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잡담하면서 메이크업 ASMR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제가 이제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늘상 그랬듯이 이제 ASMR은 새벽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마찬가지로 오로지 영상만을 위한 ASMR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ASMR이 끝나면 메이크업을 다 지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약간 속당김이 느껴져서 토너 패드를 붙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붙이고 있을 토너는요, 구달 제품입니다.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패드인데, 사실 제가 이제 구달 청귤 세럼을 되게 애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왜냐면은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더라고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구달이 먼작기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작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콜라보를 했다길래 구매를 해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패드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무난합니다. 사실 이제 청귤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잡티 케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미백이나 그 피부톤 정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아주 솔직한 말로는 토너 패드에는 유의미할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텍스처 자체가 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앰플보다 세럼보다는 좀 효과는 없지만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좀 더 나은 건 있고, 제가 이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사용감이 수부지에게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끈적거리지 않고요, 되게 이런 워터리한 타입이거든요. 들리시나요? 되게 워터리한 물 타입이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나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존댓말 썼지?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좀 많이 라이트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닥터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스킨 패드로 사용을 해도 되다 보니까 사용성도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구달 제품들이 가격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도 이제 KBT 산업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뭐 항상 유튜브는 언제나 시작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다가 최근에 좀 세게 결심을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사실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는 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는데 되게 큰 힘이 됐던 게 옛날 댓글들이에요. 옛날 댓글들이라고도 하기도 좀 못한 게 제가 쉬는 기간에도 뭔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유튜브 그만두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옛날에 제가 댓글을 달았던 것들을 다시 보니까 뭐 어떤 영상이든 좋으니 그냥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 몇몇 분들이 뭔가 저한테 이렇게 불을 지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 뭐 혹은 뒤늦게 영상을 발견을 하셔서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계속 듣고 있다, 뭐 이런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다시 영상을 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로 영상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러쉬 롤플레잉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영상이 댓글이 안 달리면 한두 개? 뭐 아예 안 달릴 것도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오랜만에 올려서 그런 것도 있겠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생각보다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꽤 있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도 무엇보다 좀 감사했습니다. 사실 팔이 날리는 채널이잖아요. 왜냐면 주인장마저도 방문을 하지 않는 채널이니까. 그럼에도 그 채널에서 꾸준히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답글을 달기는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기다려주셨던 분들 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눈썹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거울이 되게 지저분해서 한번 닦고 갈게요. 이게 제가 집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책상에서 안 하고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라 막 서서 스탠드 거울에서 막 메이크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탁상 거울을 안 쓴 지 오래돼서 조그만 채가 쌓였네요.
요거 먼저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할게요. 요즘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운드는 알콜 수업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확정은 아니고요. 격주로 뷰티랑 ASMR을 올릴 예정이고, 뷰티는 롱폼 영상보다는 숏폼이 주된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ASMR은 2주에 한 번 업로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콘텐츠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가 바닥이 났어요. 물론 이렇게 같은 콘텐츠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제 성격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콘텐츠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눈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썹 모양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 되게 엄청 일자로 했는데 지금 살짝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눈썹으로 바꿨고, 사실 눈썹 인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정리할 만한 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구색 맞추기 용이라도. 이게 보이나요? 근데 카메라를 낮춰야 되나? 살짝 낮춰서 할게요. 이걸 남성분들이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눈썹 정리하실 때 남성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위치를 어떻게 잡냐? 내 눈 앞골이 여기에 살짝 걸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서 삐져나간 애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랑 눈썹 사이가 되게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 아랫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본인 눈썹에 잔터를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사실 눈썹은 뽑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안에 브러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버린 것 같아. 그 방 청소하면서.
이렇게 눈썹 한쪽 정리를 대략 마쳤습니다. 이 원래 저는 바세린이나 크림 같은 걸 좀 발라놓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귀찮아서 그냥 하니까 좀 따갑네요. 약간은 과감해도 됩니다. 눈썹 정리할 때는 만약에 좀 너무 잘났다 싶으면 어차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와, 나 지금까지 거울로 가리고 있었네. 그쵸?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요즘 마인드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막 좀 사소한 거에 하나하나에 되게 집착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어떡하냐 이런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아직 너무 어린 풋내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영상을 쉬는 동안 회사 일도 해보고 다른 알바들도 열심히 해보고 이리저리 좀 많이 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내가 가리고 영상을 찍어버렸어. 옛날에 저라면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막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집착을 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유해졌다고 할까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해진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100% 그게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좀 어느 정도는 편하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내가 힘들어요. 너무 사소한 거 하나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초를 쌓아 올리실 때 진짜 중요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두드려서 충분히 흡수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막 올리시면은 충분히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제형이 계속 추가가 되면 메이크업 할 때 밀리거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고 다음 단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개벌은 안 맞춘다고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일까요? 제가 쌍꺼풀이래요. 무슨 쌍꺼풀이요? 제가 레이저 제모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똑같은 영상을 3번
4번을 찍었어요. 진짜 많이. 영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음량 조절도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거기에 집착을 했는데, 근데 그건 사소한 거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 완성도를 좀 올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성격이 많이 좀 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기민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도 다 찍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버린 영상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버리기 좀 아까우면 사운드가 너무 좋게 나왔으면 그냥 사운드만 올릴 때도 있었고, 아마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뭔가 적당히 현실이랑 타협을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야 되나?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시작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에 제 바를 제품 소개를 안 했는데, 레빗 보어 세럼입니다. 요거는 다이소템으로 되게 유명하죠? 저만 알고 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모공 타이트닝에 좀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이게 닥터지 그 제 회사에서 다이소 납품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보다도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보습과 빠른 흡수가 되게 장점이에요. 사실 어떤 화장품에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막 하루아침에 피부가 막 깐달걀이 된다던가, 막 여드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던가, 사실 약으로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걸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건 기본에 충실했냐, 보습력, 뭐 발림성, 흡수력,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지를 더 잘 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다 기본은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재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는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항상 사용을 하면서 ASMR 할 때 꼭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웃음을 참는 이유는, 보통 ASMR을 잘 때 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웃어버리면 잠이 확 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참아봤습니다. 저거 따볼게요. 뚜껑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ASMR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좋은 소리를 발견하면 언젠간 써먹어야지 이러고 메모장에 막 적어두기도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세럼입니다.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발라도 흡수가 진짜 빨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바르고 끝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환절기다 보니까 여기 위에 가벼운 젤 크림 정도를 또 발라주기는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낮에는 이 위에 선크림을 바르죠. 어쨌든 그것도 크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습 효과가 있거든요. 뭐 징크 옥사이드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게 뭐였더라? 무기자차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막 건조하지 않아서.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옛날부터 제 채널 보신 분 있으시려나? 옛날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쌩얼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두서없이 막 주절주절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으로 제 마무리, 기초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저는 이렇게 3개 정도 발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3개 정도 바르고 아침에는 선크림 포함해서 3개 바르고. 막 두껍게 올려봤자 저는 어차피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화장 막 밀리거나 아니면은 유분기가 너무 돌기 때문에 적당히 끝내는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진정 성분이 진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드름이 막 나거나 붉은기가 좀 심하거나 좀 그럴 때 사용을 했던 건데, 얘도 기본 이상은 했던 애입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걸 사면은
쿨링 그 괄사를 증정으로 줘서 그래서 샀는데 제품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거를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 제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말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태핑을 하다가 영상이 끝나게 생겼네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이런 제형이거든요. 되게 묽은 로션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젤보다는 무거운데 로션보다는 가벼운 제형이라 딱 지금 같은 환절기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바르고 이렇게 소량 덜어서 딱 수분 날아가는 거 막아줄 정도로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초 케어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색조를 할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발라줄 제품은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사실 컨실러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블린 핀미 매트 포리스 115호입니다. 이게 제가 딱 피부톤이 21호에서 22호 그 중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니고 좀 전에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퍼스널 컬러 그거를 받았는데 저 약간 제가 여름 쿨톤이라 핑크 베이스를 올려주는 게 좋고 호수도 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쿠션만 쓰다가 최근에 파운데이션으로 갈아탔습니다. 네,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픽싱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매트한 마무리감이 있다 보니까 좀 지속력이 쿠션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쿠션에 비해서 비교적 바리에이션이 다양하다는 거. 일단 뭐 메이블린 자체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쿠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저한테 맞는 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머리가 다 말라가긴 하는데
제가 머리를 또 기르고 있어요. 장발병이 도져가지고 프랑스에 있을 때 한번 머리를 또 길렀었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막 기른 거였어요. 관리 안 하고. 왜냐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머리 자르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기른 거였었는데,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머리를 길러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막 또 자르고 싶고 그렇긴 해요. 원래 이제 머리 기를 땐 자르고 싶고 짧을 땐 또 기르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마 제 계산이 맞다면 이쯤이면은 한 10분에서 30분 가량의 분량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슬 잠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저도 ASMR을 들으면서 자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속삭이면서 속닥속닥 ASMR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회수가 말해주기는 하는데 ASMR은 확실히 롤플레잉이 잘 나오기는 해요, 조회수가. 근데 혹시 이런 잡담 같은 걸 할 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주제 같은 게 혹시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해야 되는 거 자꾸 구독자
많이 쓰고요. 가끔 이제 9번도 쓰는 것 같고 4번도 쓰는 것 같고, 이거 두 개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1번을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근데 이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아이 메이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때 퍼스널 컬러 받으면서 또 그 진단쌤이 이야기해준 건데, 제가 여기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다 보니까 너무 많이 채우면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로만 눈덩이 이렇게 채워주고 조금 어두운 색깔로 눈꼬리 살짝 표현해주는데, 와 거울 너무 멀어. 이렇게 약간 삼각존만 얘로 살짝 채워주고요. 지금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앞꼬리도 살짝 채워줍니다. 이건 진짜 그냥 저만 아는 미묘한 차이인 거죠. 특히 카메라에는 거의 안 잡힐 거예요. 왜냐면은 조명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또 구색 맞추기용으로 쉐딩 한번. 쉐딩은 이 라인 그대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제가 쉐딩을 안 한 지가 좀 돼서 오늘은 또 메이크업 영상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구색 좀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제 콧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다가 좀 음영을 내면 콧볼이 좀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티가 나게, 확 나게, 드라마틱 나게 하면은 화장이 좀 과해 보이더라고요. 카메라상에는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땐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면 이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메이크업 했던 거는, 제가 그 전에도 셀프 메이크업 ASMR 올렸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방송용 좀 해서 좀 막 쉐딩을 올릴 때도 빡빡 이렇게 약간 세게 나간 게 있는데, 그렇게는 지금은 안 했습니다. 그냥 진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몇도 45 그레이 피웨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틴트를 발랐다 이 느낌이 너무 막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근데 이제 립도 어느 정도 이제 립도 저한테 어울리게 바르는 방법을 알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촉촉한 틴트를 바르는 게 오히려 티가 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그래도 매트해야 화장한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입술 각질 관리를 못 해주거나 너무 두껍게 틴트가 발리면은 매트립이 훨씬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글로시한 립 틴트는 좀 그런 게 덜해서 최대한 일단 덜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고 팁을 윗라인에 맞춰서 눌러서 발라주면 하면 이게 좀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촉촉해 보이네. 거울로 해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빛을 받으니까 훨씬 그 글로시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자연 입술색이 좀 원래 있는 편이라서 사실 틴트는 굳이 잘 안 바르긴 합니다, 평소에. 이것도 사실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올려보긴 했는데 다 했어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뭔가 너무 막 혼자서 떠들어 놓고서 갑자기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벌쭘하긴 한데 다시 한번 기다려주셨던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인사드린 분들은 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영상 올려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뭐 또 듣고 싶은 사운드라던가 원하는 롤플레이 같은 거 있으시면